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에 뉴욕 시장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제가 3대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러셀 2000 지수의 강세 움직임을 자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밤사이에도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7%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왜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또 월가에서는 뭐라고 또 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금리에 대한 과연 다음 주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가 항상 뭐 시미 패드워치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캐나다가 그 전망을 좀 뒤엎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또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 이러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지가 좀 불안감을 야기시켰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를 포함한 뉴욕 증시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목요일이죠.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을 뒤로하고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0.38% 소폭 하락하며 4,267포인트 선 기록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0.27% 오르면서 33,665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1.29% 하락한 13,104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지수 1.78% 올랐고요. 어제 좀 주춤했었던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2달러 선 등락 보이면서 1%대 올랐고 어제 좀 금값의 조정이 밤사이에 나타났습니다. 1%대 조정 보이면서 온스당 1955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뉴욕 증시는 왜 이렇게 혼조를 보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데에 따른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그 FOMC에서의 그 페드의 통화정책 결정,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이 과연 어떨지, 근데 이 어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이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좀 올랐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술주에는 하락의 조정의 빌미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장의 긴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요. 원래는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3월과 4월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었던 캐나다가 이번 금리를 인상하게 된 그 배경은 여전히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호주중앙은행 RBA라고 하죠. 또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상이 나서면서 과연 그 6월에 지금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현재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장중 60%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전날에는 거의 80%에 육박을 했었죠. 그리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장중에 30%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국제금리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bp 이상 오르면서 3.8%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왜 이렇게 올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날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한 5%, 이번 주 5% 정도 올랐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전체 5%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이유다. 사실 S&P 500 내에서도 나스닥 시장 내에서도 주요 몇몇 종목, 그러니까 그 주요 8개 종목을 빼놓고 시장의 상승률을 보면 S&P 500은 2%밖에 안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러셀 2000도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도 올해 전체 5%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이 랠리가 왜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대형주 랠리에 이어서 중소형주들도 랠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유를 찾자면 그동안에 덜 올랐던 탓에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상승률이 지수 기준으로 7.9%거든요. 과연 이런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난주 뭐 발표됐었던 고용 보고서 이후에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 또 언급이 되고, 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뒤늦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제니 옐러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장의 다음 주 FOMC에 대한 힌트를 조금 뭐 또 그녀의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현재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내려오는 길을 보고는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은행 관련해서는 작은 은행들 통합 더 나올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과 원격 근무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에 나섰습니다. 자,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했는데요. 4월에 미국 무역 적자가 746억 달러로 지난달 대비해서 23% 급증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 적자였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1.5% 증가한 반면 수출은 3.6% 감소를 하면서 그 적자폭이 확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적자폭이 확대된다면 2분기에 미국 GDP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내에서 맵을 보면서 볼까요? 에너지, 뭐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지만 통신, 기술, 뭐 임의소비재 쪽,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하락을 했고요. 여러분들 진한 빨강 확실하게 보이시죠?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대 하락했고요. 어도비도 3%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3%대 하락을 했고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어제 선방을 했었던 AMD가 5%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퀄컴도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0.7% 쉬어가는 가운데 인텔은 1%대 상승, 온세미컨덕터도 0.86%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구글도 3%대 4%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메타의 주가도 2.7%, 아마존도 4%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이 가운데 이렇게 버텨내다니요. 대단하죠. 0.78%. 네, 하락하긴 했지만 0.78% 상대적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지금 7개월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주가 상승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224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1.47%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GM과 포드의 주가도 각각 2% GM은, 그리고 포드의 주가가 5%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 많이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모델 3 전 차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규정한 보조금 전액인 $7,500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이제 CATL의 배터리를 썼는데 파나소닉의 배터리로 바뀐 것 같다라는 추정이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이렇게 또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 보였고요. 옆에 있는 필수 소비재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몬스터 베버리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죠. 2.45% 하락, 펩시, 코카콜라 등의 종목도 1% 미만 하락, 그리고 코스트코도 0.97%,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타겟과 달러 제너럴도 함께 하락하는 가운데 월마트의 주가만 강보합권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에너지주들은 어제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모두 함께 1에서 크게는 2% 후반까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 쪽 관련된 종목들 보잉도 어제 2% 넘게 올랐고 캐터필러의 주가도 3.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계 관련된 종목들 굉장한 퍼포먼스가 보이고 있죠. 자, 가운데 헬스케어로 오겠습니다. 일라일릴리, 머크 등의 종목들이 1%대 쉬어갔지만 파이자의 주가는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개별 종목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캠벨스프 사실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 캠벨스프가 좀 저렴한 그런 좀 간편식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적 내용을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원자재와 또 운송비에 대한 증가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쉽게도 주가는 9% 하락을 했고요. 세일즈포스 구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3%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크게 하락했었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우드가 또 이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라는 소식, 이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제소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의 대거 주식 매입과 함께 주가는 3%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더 보자면 게임스탑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는데 주가는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 페이를 제공하는 그 판매자들을 통한 결제 옵션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함께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CEO인 크리스 리히트가 8년 남짓의 여기 이제 그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격동의 통치를 마치고, 격동의 통치는 뭘까요? 격동의 그런 경영을 했었던 그러한 흐름을 마치고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떠나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분은 얼마나 기분이 씁쓸할까요?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넷플릭스와 디즈니도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보였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장중에도 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큰형님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해서 과연 이게 또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궁금한데 잠시 이어지는 또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이제 4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큰형님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뭔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이제 마지막 커트에 있는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 차익 실현 욕구는 우리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인데 일부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 오늘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미국은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만기주 평균가를 내기 때문에 만기 전주 금요일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금요일 전, 그러니까 오늘이나 한 내일 정도까지 해서 대부분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연계되어 있는 선물옵션 만기 물량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이나 주식 옵션, ETF 관련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차익 실현 효과가 일부 들어왔을 거고 그 물량들이 오늘
내일까지는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나올지는 사실은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봐야 판단이 좀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원래 이제 마지막 컷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 완화되는 시기에 가서야 실제로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제 러셀 2000이 뛰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 상승폭이 줄었다라고 하면 뭐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선물옵션 만기 영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잠시 저희가 투자 전략 이야기하면서 요 기술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대주제는 뭔가요? 일단 고용 지표고요. 고용. 사실 이제 고용 관련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제는 뭐 호주나 캐나다 때문에 25bp 인상 여부가 또 이제 대립이 됐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PC 지표나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실제 증시 반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데 그럼 증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반응했던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지표는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물가 지표에 좀 뒤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기 관련돼서 바로 밑으로 오히려 주가의 등락을 최근에 가장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조금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하다, 재밌다라고 표현할 부분은 이전에 그 FMC에서 그 파월이 언급할 때 고용 지표가 타이트한 게 좀 완화되더라도 실업률은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이래서 마이드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왔을 고용 지표를 보면 이제 그와 반대로 갔죠. 고용 지표는 더 탄탄해졌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파울이 얘기했던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뭐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나쁘게 보면 뭐 타이트하다, 좋게 보면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난번에 발표됐던 비농업부 고용지수 실제치를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상승한 걸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상승한 걸 맞는데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그 줄어드는 가운데 예상치보다 상승한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상승했는데 실제로 3월부터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단순히 높았다는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금 이거는 비농업 쪽에 있어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확대되고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놓고 그 보통 이제 분류를 많이 했는데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뭐 제조업은 줄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늘어나고 있다. 뭐 이거는 지금 몇 달째 계속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설업인데요. 네. 이 건설업을 보면 그동안 고용지표가 꾸준하게 줄었다가 지금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일부 경기 확장 국면이 나오느냐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보면 경기 관련된 소비재나 확장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이 확장에 들어가는 게 기계나 건설, 철강 이쪽인데 이 건설업에서의 그 고용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해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일부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어제 증시의 등락을 좀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긴축 압박 때문에 좀 내릴 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러셀 2000도 포함되지만 어제 잘 보시면 뭐 캐터필러라든지 네. 뭐 뉴코어라든지 기계나 건설, 철강 이쪽도 어제 2%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이 부분 고용 지표를 잘 보면 어느 정도 어제의 등락이 약간은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고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이게 이제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오는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제조업은 작년에 마무리 국면이 됐고 서비스업은 올 상반기에 마무리 국면이 되면 어느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타이트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예측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의 속도를 계속 늦추는 게 고용이 하고 있는 역할인데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고용도 일시적으로 4월이면 이전 수치를 다 회복하고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고 경기 확장 쪽에서도 고용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지표를 잠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저나 관광 접객업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나 전문직 같은 부분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업과 같은 부분도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경기 확장과 관련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서비스 고용 회복이 5월 달에 좀 증감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가져왔던 고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의 인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이미 먼저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파월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있었죠. 혹은 지난번 발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노랜딩까지도 표현이 안 됐지만 좀 느낌상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이 흐름이 지난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말했던 거랑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파월은 고용 지표가 타이트한 게 완화되더라도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업률이? 실업률은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고용은 오히려 더 탄탄해졌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3.4%에서 3.7%로 상승했는데 이유는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계약 만료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실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계약 만료라는 부분은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용이 조금 왜곡돼 있었죠. 기업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었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속칭에 의하면 좀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었던 경우가 있죠. 사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기업의 그 맞는 인원을 충당하면서 일시적으로 계약 만료가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이라는 부분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개인,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고용이 타이트해졌고 더 증가했고 개인과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 때 가져왔던 고용의 왜곡이 약간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은 구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개인들은 아주 절대적 시점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런 왜곡된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부분에서도 고용이 이루어졌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20대에서 50대는 오히려 경제 활동률이 거의 팬데믹 수준을 회복했는데 그걸 벗어난 부분에서 고용은 오히려 실직이 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별화는 제가 봤을 때 팬데믹이 가져왔던 좀 구조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구조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경기나 우리가 실업률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연령대에서는 취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취업의 의사가 없는 쪽에서는 오히려 실직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제 수치에 좀 왜곡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용도 근데 지금 수준에 사실 더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견조하게 쓰는 게 유지될 것이다. 좀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실제로 그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그 고용이 되지 않는 쪽과 고용이 증가하는 쪽에서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 차이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약간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률은 지금 보면 어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미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고용이 더 회복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죠. 근데 이걸 옆에 그래프로 잠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빨간선인데 그렇지만 이제 비경제활동에서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대에서 50대 정도의 활발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수준에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 수준에 왔을 때부터는 고용이 사실 급격히 나빠질 걸로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고용이 상당히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결국은 필수 인력을 통해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증가되었던 고용은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고 이 저임금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고용이 탄탄해지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 부분이 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비스업이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파월이 좀 자신감을 내비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게 그럼 물가를 굉장히 압박할 것이냐 놓고 본다면 시간당 평균임금은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임금이 민간이나 생산직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완화를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만큼 이전에는 살짝 꺾이는 부분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IT나 전문직 고소득층에서의 취업보다는 저소득층에서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네. 실제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간 근무 시간 변화를 잠깐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 고용이 물가를 압박하는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근무 시간은 그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임금을 크게 늘리는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오히려 근무 시간의 변화는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고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팬데믹 때 어려웠던 부분이 활발히 경제 참가율이 올라오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고 고용을 원하는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고용을 어느 정도 잡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을 찾아가는 구직자나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물가를 크게 압박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호한 고용이 소비 위축을 낮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근데 이 고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양호한 소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면 좀 붙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경기 침체가 당장 들어오는 거를 이 고용이 어느 정도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결국은 양호한 고용이 이제 소비 위축을 낮춘다는 거는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때는 이제 구인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이루면서 기업이나 구직자나 모두 네. 만족스러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서비스 고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경기 침체를 막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고용이 유지가 되고 저소득층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아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고용이 회복되고 지금 지속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임금 상승률은 대신 억제가 되면서 기업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으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고용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막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보시면 최근에 그 증시의 반응을 보면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 증시가 대부분 큰 폭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고용 지표 발표에 출렁거려도 마감하고 나면 대부분 좀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물가 지표의 반응을 크게 보였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용 지표에 지금 증시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는 기술주 또 기술주 안에서도 8가지 그 종목들이 시장을 쭉 이끌어 왔잖아요. 그 랠리가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오늘 밤 사이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좀 불안감을 야기시켰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 종목이 올랐던 건 실적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좀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중단하는 시점에서는 특정 종목들이 거의 장을 이끄는 모습이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정 종목이 이끄는 장세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거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같이 붙으면서 과거에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간 나왔던 러셀 2000이나 경기 관련된 다우지수가 오히려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하는 사이에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물옵션 만기 영향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특정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올 때 그 수급의 구조를 보면 그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ETF와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을 대부분 같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우리도 만기고 다음 주에 미국이 만기라면 미국은 만기 전주 금요일 날 종가 전에 대부분 해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그 만기 전주 수목금에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빅테크 시세가 끝났느냐 경기 종목이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 잘 판별해야 될 게 차트를 잠깐 하나 보시면은 결국 빅테크 기업에서 우리가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잘 보시면 12개월 선행 EPS가 S&P 500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고요. 그 빅테크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테마성도 있지만 분명히 실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EPS 우상향되는 기업은 아마 선물옵션 만기 후에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빅테크와 S&P 500의 그 빅테크를 제외한 부분에 보면 상반기 이익 증가율과 하반기 이익 증가율을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빅테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EPS가 우상향하는 종목은 아마 12월까지 계속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간중간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 왜 12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과거에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점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순환 매장세가 펼쳐졌는데 그거를 지금 대충 그 리포트들 조합해 보면 시점이 한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가면 그때는 경기 관련 종목까지 순환매 형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특정 종목에 쏠리는 EPS가 증가하는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정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고 난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포트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한 이후에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선물옵션이 무슨 요일이죠? 미국은 그 월 평균치라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평균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전체가 만기 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청산 물량이 그 전주 종가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지은 대표님도 나오시면 그 관련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주죠. 그다음 만기 전주 지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판단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종목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은 좀 지금 시장이 오늘 밤사이 흔들렸다고 해서 이거 이제 도망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게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주간을 거치고 나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망해지는 건 왜일까요? 저 사진이 진짜 한 거의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10년 전 얼굴 뒤로 저의 이 새벽에 푸석푸석한 얼굴을 보려고 하니 민망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때로 혹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죠. 아니요? 네, 오, 좀 이상해 보이고요. 이상해 보인다고요? 네, 저 스스로도 이상해 보이고, 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어디서 언론 가서 네. 신문사 가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쌍팔년도 얘기고, 전 그 여도 앵커가 지금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제 댓글을 보시고 약간의 뭔가 이제 스탠스 변화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의 추이를 보면 전 시장의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욕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욕하는 분은 정해져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치주, 배당주 얘기하면 아, ETF 얘기하면 네. 저거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런 뭐 좀 하시는 게 좀 없잖아요. 답답해요. 그걸 팔아갖고 제가 돈을 0.1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ETF를 하면 ETF의 운용사가 돈을 벌죠. 자산 그쵸. 운용사가 돈 벌고 증권사가 벌죠. 저는 뭐 일도 없는데 팔아먹는다 표현을 쓰시는 분이 꼭 네. 계속 몇 분 계세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여도 앵커가 농담하시는데 제가 받지 못하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위원님이 더 농담하시고 잘 전혀. 티키타카 되잖아요. 그건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부사장이 그러죠. 저는 그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 뭐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로 젊은 분이랑 뭐 만나서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 또 상대적으로 이제 없잖아요. 예, 방송 외에는 네, 없잖아요. 그래갖고 말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특히 거짓말. 예쁘고 젊은 분들 얘기를 잘 몰라요. 아, 이거 거짓말 이거 어떻게 이거를 네. 드러내야 되지? 어쨌든 저와 이제 위원님의 요 이제 사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혹여나-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 있죠. 예, 예. 많이 또 서포팅을 해주세요. 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 네. 댓글 다 보신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저의 말을 이제 잘 받아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얘기하죠. 지금 네. 다우가 올랐지만 나스닥, S&P 500은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는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추고 키 맞추기의 어떤 흐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더 갈지 모릅니다. S&P 500이 오늘도 불마켓 진입을 했었어요. 장중에? 네, 했었다. 잠시 또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애플도 또 1달러 수준까지 또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결국은 미끄러지면서 끝났는데 어떤 다우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다우지수는 요즘 똑같습니다. 금융주하면서 올라가고 에너지가 좀 등락이 있고 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산업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 3월까지 사상초가 막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캐터필러, 로키드 마틴 자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로키드 마틴 지금 이거 사실 물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만 갖고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훅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갑자기 좋아질 게 별로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눈높이를 맞추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S&P 500이 오늘 하루짜리거든요. 4,292포인트 요걸로 끝나. 요 선 있죠. 제가 말한 요 노란 선 있죠. 요 선이요. 네. 요 선으로 끝나면 불마켓입니다. 베어 마켓이 끝나는 거라고 선언되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기세 좋게 갔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4,300 찍나 했는데. 네, 그렇죠. 찍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울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에너지 뭐 매번 좀 등락이 좀 있는 거 되겠고, 네. 금융주가 요즘 좀 살아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좀 살아 있는데요. 산업재부터 보겠습니다. 네. 산업재는 블랙앤데커 이런 거는 뭐 주가는 큰 재미 없었던 건데 좀 반등하는 게 있겠고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유나이티드 렌터리아 중장 대여업. 이것도 사상 최고가 같다. 3월까지 사상 최고가 같던 것들입니다. 네. 캐터필러 그리고 그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리노이 툴레툴러는 그 전동 공구 회사거든요. 이런 데들요. 기계 회사들인데요. 하나씩 몇 개 보면 블랙앤데커는 많이들 아시는 그 블랙앤데커입니다. 지금요. 주가는 오늘 좀 반등했고요. 이건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캐터필러가 3월 요때 2, 3월에 요때까지 사상 최고 갔던 거거든요. 네. 후 흘러내렸잖아요. 요때 3월부터 흘러낼 때 금융주가 같이 흘러냈고 요 언저리부터 이제 IT가 막 달려가기 시작했던 때잖아요. 딱 그런 차이에 좀 상대적으로 쉬었죠. 캐터필러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그런 원점에 쉬었다가 좀 가고 있고요. 네.
유나이티드 렌털. 저는 이 가격에 사신 분도 뭐 물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좋은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하고 있죠. 네.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 좀 반등하고 있죠. 산업재 섹터 자체는 지금 연중 요 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고 있습니다. 종목 개별 종목은 최근에 좀 단기 부침이 있었지만 오히려 ETF 같은 경우는 되게 견조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뭐 그쵸. 장단점은 분명히 서로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금융 섹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메리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랬는데 오늘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요. M&T 뱅크의 대표적인 지역은행 중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레이몬 제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XRE 같은 거, KRE 같은 거 보시면 제법 많이 반등했죠. 지역은행이요. 요 지역은행이 반등하면 오늘 따로 안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SCHD SCHD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하이 디비던 중에 가장 배당 그 규모가 큰 거. 우리나라에서 미러 ETF가 많이 있죠. 한국 투자도 있고 있는 거 저희도 한국 투자 신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러링한 ETF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역은행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살아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좀 며칠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역은행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가 되는데 요거가 오늘 꽤 많이 좀 올라갔고요. 레이먼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벅스에스에 가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이 금융주에서 가장 그 고점에 가 있는 거는 누가 하나도 JP 모건입니다. 이번 뭔가 은행 사태의 최후의 승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가 오르는 건 없지만 네. 딴 거가 여기가 있을 때 여기는 제자리 가는 거 정도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CEO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선다. 정치한다 그러면 주가 훌렁 빠지잖아요. 물론 지나고 나면 이상은 뭐 그 테마주를 엮이는 거 있지만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예전에 대표적인 거 벌써 뭐 20년 넘었지만 정주영 회장이 출마 선언하고 그랬을 때 김우중 회장이 뭐 한다 그런 얘기 났을 때 주가 뭐 재미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보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월가나 워싱턴에서도 계속 대통령의 그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하면서 자기가 이 지금 현재는 은행에 지금 CEO가 좋지만 언젠가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장 대통령 출마해야 된다.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엄청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견조한 것은 그만큼 제이머 다이먼 회장.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먼 훗날 그랬으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금 연세가 뭐 이런 좀 안 됐겠죠. 뭐 나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최장수 CEO죠. 금융업종에서. 그래서 그분도 직업이 그냥 CEO입니다. CEO. 5, 6년생이시네요. 네, 1996, 7년, 8년부터 그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그 당시부터 그 CEO를 계속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년째, 30년째 CEO 하는 분이죠. 네. 반면에 빅테크들이 오늘 아주 재미없었죠. 반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갭 상승한 타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뭔가 좀 떠 있는 그림이죠. 떠 있는 그림. 저희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네. 에너지를 모집해야죠. 응축해야죠. 여하튼 여기서 뭐 기간 조정을 갈지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늘 빅테크 중에서 큰 것들 중에 아마 테슬라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약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그 레버리지 상품 중에 FNGU 있죠. FNGU? 예, 팡 플러스에 기반으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FNGU 아실 것 같은데요. 3배짜리 있죠. 그 큰 것들. 그러니까 팡 플러스란 인덱스가 있잖아요. 팡 플러스 인덱스는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이런 것들 알파벳 이런 거 들어가서 거래가 제일 많은 거 10개를 갖고 6개를 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건데 그거에 기반해서 3배짜리 하는 게 팡 플러스 네. 팡 FNGU가 아마 그 맞아요. 3배짜리인데요. 그 3배짜리 갖고 계시면 오늘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금년 2월 17일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8% 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팡 플러스 인덱스라는 게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데 팡 플러스입니다. FANG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쓰면 되는데 그게 오늘 2.4% 정도 떨어졌으니까 3배니까 8, 9%가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오늘 그게 2월 17일이 아마 제일 많이 떨어진 날 텐데 엔비디아도 좀 쉬고요.
AMD도 한 5% 정도 떨어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 떨어지고 애플도 0.8% 떨어지고 구글도 한 3, 4% 아마존도 한 3, 4%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한쪽에서 지금 너무나 한쪽에서 달리다 보니 뭔가 좀 쉬는 그래서 키맞추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어저께 제가 탑니 얘기해드렸잖아요. 탑니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했을 때 그 물가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그 근원 소비자 물가 많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AI 중심 테크가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 시장이 한쪽만 쏠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영어로 포함하면 브레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의 브레드스란 주식시장에서 보실 때 브레드스는 그냥 빵들? 예, 그 상승 종목수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브레드스. 예, 널비의 브레드스인데 그 주식에서 브레드스 라인 이런 것들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보면 ADSL 라인인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에 그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한번 제가 정확한 용어는 까먹었는데 아시는 분 적어주세요. 등락주선 그런 게 있어요. 등락주선. 그 기술적 차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ADS.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영어로. 미국 주시장을 시장 보실 때 브레드스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수가 확산된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탑니가 얘기하는 거에 보면 오히려 좀 괜찮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승 종목이 너무 집중되면 안 되고 좀 확산돼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나스닥의 그 큰 7개 주식, 10개 주식, 20개 주식이 S&P 500의 최고 비중을 차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적어주시면 아직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지금 탑7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탑7이라는 것이 나스닥만 보면 나스닥 100만 보면 50%가 넘어요 비중이.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다른 것도 좀 가는 그런 그림이 좀 가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갖고 계신 거 뭐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좀 분산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꺼번에 또 쪼르르 다 떨어져가지고 그 폭도 뭐 1%이 정도가 아니고 한 3, 4%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좀 우리 길게 지켜보면 오늘의 하락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 ADL 라인인가 보네요. ADL. 근데 등락 주선 뭐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종목이 확산되고 좁혀진다. 그래서 맞네요. 명확하게 딱 맞아요. ADSL이에요, ADL이에요. ADL 등락 주선. ADSL은 인터넷에서 떤 나온 말이니까 맞네. 이건 AD. 주가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 상승 종목수 가산, 하락 종목수는 그 차감해서. ADL에는 맞습니다. AD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비율은 ADR. 예, 맞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밤에도 이제 잠시 그 우리 안동 이사가 잠시 미자원 고내에서 말씀하던데 지금 그 골드만삭스가 한 자료인데요. AI 덕분에 S&P 500이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더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어요. 근데 요거를 원문을 보시려면 요걸 그대로 찍으세요. 요거. 이게 마켓워치에 나온 건데 마켓워치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요 말을 캡처해 두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그들의 좀 논리적 구글링하면. 구글링 바로 치시면 됩니다. 네. 창에다가 바로 이걸 치시면 나올 텐데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에요. 향후 10년. 이거는 뭐 10년, 20년의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보다는 긴 흐름으로 AI가 인간의 삶, 경제적인 삶, 그리고 주시장의 삶 증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한다고 해서 이게 9%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10년 동안에요. 노동 생산성이 1.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은 매출과 이익의 증가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의 이익 증가율이 기존에 자기가 4.49%로 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5.4% 정도로 업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기본을 얘기하는 그 내용을 리즈닝을 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하면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걱정하는 거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 뭐 AI가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일자리 뺐는데 일자리 빼지면서 생산성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 있으면 출연료를 안 줘도 된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AI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럼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잘렸잖아요. 잘리면 저 같은 사람을 다른 쪽에 또 배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AI의 개발과 관련된 일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배치가 되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이 필요한 곳에 많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이 하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들의 논리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부인하건 간에 골드만삭스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의 폭넓은 적용으로 S&P 500 적정 가치 페어 밸류는 현 수준 대비 9% 정도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20년간에 걸쳐서 나오는 일이에요, 지금요. 지금 당장 이게 반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를 페어 밸류는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성격 그 접근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미디안으로 보면 9% 정도 적정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는 5에서 최대 14%. 그러니까 쉽게 해서 9에서 10% 정도는 가치가 올라간다. AI 덕분에. 그런 거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논리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로 보면 평균적으로 4,650 정도가 맞다.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땡긴 거가 그리고 아주 좋았을 경우에는 14% 아니면 5% 정도. 여하튼 어떤 경우에도 중간값으로 보면 9% 정도 세상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식시장은 좋아진다는 거가 골드만삭스의 판단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의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도 나왔지만 AI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저도 구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170여 페이지짜리가 하나 또 나온 것도 있어요.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나 해외에서 보면 이런 좀 검색하면 좀 나오면 저희 또 공유해드리겠지만 구하면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타 특징주 대표적인 종목 테슬라 9일째 올랐어요. 네, 테슬라가 알게 모르게 또 9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빅테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쵸.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9일 연속 상승하면서 주가는 요 10월 있죠, 요 10월. 요 10월 말 11월 최고 수준까지 갔죠. 아, 연초에 이 주식 샀으면 지금 거의 90% 수익이래요. 이 연초에 진짜 주가가 너무 저점이라서 이때 막 무서웠죠, 사실. 제가 아주 딱 기억납니다. 요때 25, 26 요때잖아요. 깨진다 그러고 막. 그때 보시면 25, 26 주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요. 그때 나스닥 있죠. 나스닥 5천 간다, 6천 간다는 사람 줄 섰고요. 맞아요. S&P 500 지금 뭐 4천 몇백이잖아요. 4천 몇백이니까 3,500, 3천 난리 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뭐라고 멘토했는지 기억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오늘부터 한 주, 두 주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가 승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사야 되고 지금은 안 사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부터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월급에서 저축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 진짜 확신이 있고 시간을 버틸 수 있다라면 가격대에 대한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시잖아요. 애플은 지금 팔아야 될 때요.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더 추매할 시간이 타이밍이냐 물어보면 저는 진짜 솔직히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나 그러죠. 진짜 진심.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다고 진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궁금하면 뭐 잘 맞춘다는 도사를 찾아다녀야죠. 법사를 찾아다니거나.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런 주식이 아니라 급하게 등락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드 베스 앤 비욘드.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날려는 게임스탑 이런 거 그런 거 타이밍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신 있다 그러면. 등락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 그러면. 근데 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죠. 오늘 보면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지만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게 포드입니다. 포드 엄청 올랐어요. 포드가 테슬라랑 같이 공유하겠다고 한 그쵸.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포드는 제가 이거 한때 2년 전에 엄청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손을 떼었거든요. 맞아요. 저 포드를 그때 저 기억하는 2년 전이에요. 3년 전. 4달러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4달러 때는 잘 못해. 6달러 때 한 그러니까 더블 가지 않겠냐고 얘기했었죠. 예, 그때 갔었는데 10달러 미만이었어. 작년에도 계속 얘기하다가 작년에 욕만 바가지로 먹었죠. 네, 욕만. 자, 그리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오늘 JP모건에서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두 군데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380에서 470. 네. 웰스파고는 400에서 이거 오타가 났네요. 400에서 500. 그래서 두 군데나 올려놨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는 게임스타. 다음은 게임스탑인데요. 게임스탑은 진짜 뭐 영화 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장중에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예,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났는데 매출도 기대 이하, 주당 손실도 생각보다 더 났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뉴스가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나중에 댓글이나 나중에 공유해 주시고 제가 볼 때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CEO가 전격적으로 잘렸습니다. 해고됐죠. 해고된 게 그만둔 게 아니라 파이어도 아니고 이제 축출된 겁니다. 축출. 예. 너 이게 나가. 진짜 어떤 일은 모르죠. 그렇지만 영화 같은 데나 미드 이런 게 보면 앉아 있는데 막 소표해갖고 쫓아내거든요. 그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워크를 그대로 한 그 애플 TV에 있는 것도 We Are F 됐다라는 그 영화. 우리는 망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어닝콜, 컨퍼런스 콜 전격 취소하셨답니다 이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그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보시고 3프로 보시고 특히 저희 미주미 보신 분들은 좀 정상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네. 솔직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목요일은 괜히 더 피곤한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엔진 잘 채우시고 하루 엔진이 조금 부족하다. 삼진작의 그 하루 엔진 아시죠? 예, 저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